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에서 불법 스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진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현장에서 서로 보면서 좀 소통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효율성 있게 교육이 진행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좀 아쉽습니다. 다만 좀 저희가 전달드릴 내용을 좀 사례 위주로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최근에 실제로 전송되는 문자나 음성 스팸에 대해서 잠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라는 점,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실제로 전송됐던 주식 관련돼 있는 문자입니다. 네, ESA 작년에 이런 작전 문자들이죠. 실제로 5,600원까지 한 달 뒤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밑에 것도 주식 굉장히 많이 전송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들은 성인 문자입니다. 음란물이고요. 이런 문자들은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에게 보내면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네, 대출 문자입니다. 문자 스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 대출이죠. 사실 이런 문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보내는 문자는 아니고요. 대부 중개업이나 대부 업체들에서 도용을 하는 거죠. 은행을 사칭해 가지고 보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빨간색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유행됐던 그 FX 마진 거래라는 거고요. FX 마진 거래는 최근 도박으로 판결이 났죠. 이런 문자는 보내셔도 안 되고요. 받으시는 분들도 무시하셔야 됩니다. 도박을 행위하는 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문자 스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그 음성 스팸에 대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스탁인데요. 주식 거래하고 계시면은요, 수익률 올리시라고 이번에 운영자금을 최대 10배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무료 체험이 있어요. 고객님 지금 주식은 거래하고 계세요? 아마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성은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음성 스팸이었고요. 이거와 동일하게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전송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50조의 5항 위반 사항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 및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옆에서 보여드렸듯이 불법 스팸이란, 그리고 처벌 및 진행 절차, 수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불법 스팸으로 처벌받은 내용 및 통계입니다. 네, 우선 불법 스팸의 개념입니다. 대략 알다시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얘기합니다. 지면이나 대면 이런 광고는 당연히 스팸이라고 불러지진 않죠. 네, 요 관련돼 가지고 50조부터 50조의 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불법 스팸 관련 처벌 및 진행 절차입니다. 저희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요, 사무소라는 소속기관을 만들어서 이 불법 스팸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을 직접 하게 되고요. 사법경찰관 직무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불법 스팸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고요. 실제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내용이고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76조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사무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이고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4개 사무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법 스팸 관련 처벌 및 진행 절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단 신고 접수가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 간편신고 128 뭐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신고가 되면은요. 진흥원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실조사,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내용이 있는지 1차적인 조사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저희 그 방송통신사무소 쪽으로 업무가 내려오게 되고요. 사항에 따라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 관련돼서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유관기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착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스팸 수사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에서 저희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인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율 조사를 거쳐가지고 수사에 진행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강제 조사를 하고요. 위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한 다음에 관할 검찰청에 최종적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물론 뒤에 좀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조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50조 5항입니다.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안내 페이지에 있으면 2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의 내용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처리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도박 문자가 최근에 이렇게 이미지식으로 온다라든지 사진 파일로 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또 수신 거부 연락처가 거짓으로 표기되든지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호입니다.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고요. 사실 이게 50조 5항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위법 사항 중 그 내용은 연락처를 이제 무작위로 생성하게 되고요. 요거는 반드시 확인이 된다라는 거. 아마도 전송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달받고서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서는 저희가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3호입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이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요. 인터넷 또는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우편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고요. 최근 이렇게 블로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이 수집돼가지고 신고가 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법한 내용이고요.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점. 다음은 4호입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포폰이겠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금품을 제공받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고요. 또 다른 법률, 저희가 얘기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호입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고요.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원링이라고 그러죠. 전화벨을 울리고서는 그냥 끊는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받고 나서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끊는다든지 최근엔 성인 음란물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항이 다른데요. 50조의 8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되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도박, 불법 대출, 의약품, 성매매들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광고하게 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장부터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사례입니다. 실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사칭이었죠. 위법사항은 전화번호 자동 생성이 됐고요. 대부업법 위반으로 50조의 8,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위반하는 사항이 돼서 다 적발됐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해서 정보통신망법 50조 제5항에 위반됐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혹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채널에 트랩이라고 적혀 있는 게. 네,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같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전화번호로 만들었다면 녹취 또는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입건을 시킬 때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반 행위를 저희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 하셔가지고 처벌받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관련된 문자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광고 전화번호가 제3자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대포폰, 대포 전화번호죠. 네,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제5항 위반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좀 동일하게 이제 수사 관련돼 가지고 송치됐던 내용이고 처음 문자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성매매죠. 러시아 이런 식으로 글씨를 변형시켜 가지고 필터에 걸리지 않게 문자를 전송했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음란물 관련된 성매매가 있었던 이런 업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송치를 했고요. 관련된 법령은 50조의 8입니다. 다른 법령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겠죠. 네, 다음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FX 마진 거래, 이것도 형법에서 도박으로 판결이 됐고요. 정보통신망법 50조의 8,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한 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란물이죠. 이런 서비스는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보내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망법에 통해 가지고 50조의 8 위반 사례로 검찰에 송치됐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불법 스팸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인터넷 가입, 대리운전 등 여러 가지 전송되는 내용이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듯이 스팸이 신고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거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의뢰됩니다. 그러면 서울을 포함한 3개 지역이죠. 총 4개 사무소에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이 진행되고요.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질서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 의견 제출, 그다음 과태료 부과 등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스팸 행정처분의 이제 상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50조 1항입니다.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신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스팸에 대해서는, 그리고 광고하실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예외 사항을 보시면 잠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이 A라는 주식회사에서 수집한 연락처를 B사로 이직을 한 다음에 그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광고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처음에 동의를 받았던 A라는 업체에서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영업을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 기존에 동의받았던 전화번호는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다음은 2항입니다.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불가입니다. 한번 동의했다고 기간에 구분 없이 계속해서 문자 스팸을 전송하는 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동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2항에서 7항으로 먼저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7항에 이제 동의가 철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소상공인이든지 아니면은 작은 업체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불법 스팸 관련돼 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라는 연락이나 아니면 의사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본인은 언제 수신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되는데 반드시 회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음은 50조 3항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전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게 대리운전이나 이렇게 야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뭐 이렇게 제재하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뭐 많이 지켜지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시간적인 게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이 뒷장에 사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항입니다. 네, 광고 정보 전송을 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를 할 때 전화요금 등 수신자에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뭐 무료 표기가 안 돼 있는 뭐 080만 사용한다든지 이건 명확히 지금도 또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과태료 처분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거나 저희가 배포한 안내 책자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과태료가 좀 크기 때문에. 네, 다음은 8항입니다.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수신 동의를 받았다고 뭐 수십 년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2년 이내에 재동의를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표면이나 아니면 재동의를 다시 받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수신자에게. 뭐 본인은 언제 몇 시에 뭐 저희 쪽에 이런 광고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50조의 4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50조의 5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다음은 50조의 7, 1,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특별한 로그인이라든지 계정을 가지고서는 접근하지 않는 일반적인 게시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특정한 이런 운영자가 있는 게시판에 운영자나 어떤 관리자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게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장부터 사례를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그 문자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 11월에 문자가 전송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좀 적합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올려놨던 거고요. 신고 내용을 보시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썼습니다. 굉장히 길게 썼죠. 아마 학원일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동의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뭐가 위반이냐면요. 광고라고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수신 거부 및 무료 표기도 표시되지 않고요. 정보통신망법 50조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동의를 받고 기존의 거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내용을 보시면은 혹시 아실까요? 내용 보시면 뭐 대리운전이라는 건 알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수신일입니다. 보시면 9시 4분, 9시 1분, 9시 6분. 이게 이제 시스템이 오류로 늦게 발송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의 수신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1, 2분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스팸 신고가 되면 명확히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고요. 이 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내용을 보시고요. 네, 이것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뭐 일단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문자 스팸을 전송하려면 사전 수신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전 수신 동의가 다 됐다라고서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광고 표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0조 사항에 보면은요, 그 형식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광고를 소가로에 넣어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정처분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의도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실수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쪽에 대가로를 넣다든지 한쪽에 이제 다른 모양의 가로를 넣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작은 실수긴 한데 이게 스팸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소가로를 포함한 광고에 대한 필터를 적용해서 모든 광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팸을 받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에게까지 스팸이 전송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송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불법 스팸 행정처분 처리 절차입니다.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요, 질서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줍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론 행정처분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위반 내용이나 금액, 그 다음에 당사자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서면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 서면 통보를 받고 나는 이 처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관련 법원의 내용이 통보되고서는 판결을 받게 되겠죠. 네,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간 중에 자기의 그 위반 사례를 인정하고 자진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면요, 20%의 과태료 감경이 있고요. 그 이후에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네,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죠. 과태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네, 의견 제출 그 절차를 마친 후에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이 확정이 되면은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시는데, 이걸 보시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정말 3회를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회만 위반해도 750만 원이고요. 위반 횟수는 행정 처분일 기준으로 이전 3년치,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에 직전 처분 횟수에 1회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2회 처분 받은 내역이 있다, 또는 1회 처분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처분 내역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3회 위반, 2회 위반이 되고요. 3회 이상, 그러니까 4회, 5회, 6회 위반이 된다라면 동일하게 3회랑 동일한 금액인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고요. 관할 법원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드리는 주요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의 통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매년 한 1000건 정도의 행정처분, 과태료가 진행되고요. 검찰 송치되는 건수는 지금 약간 줄긴 했지만 1년에 한 100건 정도 내외의 혐의자를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에 대한 위반 내용은요, 보시다시피 불법 대출, 도박, 또는 음란행위, 기타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내용은요, 밑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 주식, 대리운전, 교육, 그다음 휴대폰, 인터넷, 기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많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적게는 7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요.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요. 영업활동 또는 광고 활동하시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법령이나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이나 저희 방송통신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은 위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한도 내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반 정보통신망 관련돼 가지고요, 행정처분 사례나 수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